오늘날과 같이 빠르고 연결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움 없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술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 불교의 가르침에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교의 영적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듣고 그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듣는 것은 예술이며 마음 읽기의 영역에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깊은 경청의 실천은 마음 챙김, 의사소통의 필수 요소입니다. 대화에 참여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말, 멈춤, 망설임, 표면 아래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순간에 존재하고 마음의 잡담을 침묵시키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권장합니다. 경청에 대한 마음 챙김을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말을 넘어서는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주의 깊은 경청을 통해 우리는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미묘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공유하는 큰 세상에는 듣기라는 마법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심지어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감정도 들을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듣는 것이 단지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순간에 있는 것, 모든 작은 멈춤과 사람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단지 말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을 느껴보세요. 그들이 멈추는 순간, 말하는 방식,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주목해보세요. 이는 표면에 있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안경을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대화에 실제로 참여하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소음을 끄고 말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말과 감정이 아름다운 춤을 추는 듯한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일수록 리듬을 더 잘 감지하고 각 단어 뒤에 숨은 에너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비결을 푸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 듣기라고 부릅니다. 크고 무거운 발걸음이 아닌 부드럽고 주의 깊은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 속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하지 않은 것, 대사 사이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다음번에 대화할 때 마음 챙김이라는 특별한 안경을 쓰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잠시 멈춤을 느끼고 그 느낌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단지 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단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들의 삶의 테피스트리, 배경, 경험,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엮어온 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생명의 무상함과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된 본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개인의 여정,
문화적 배경,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숙고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 철학에서 공감과 연민은 공유된 인간 경험을 인식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삶의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심오한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리가 되어 우리가 연민과 통찰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의 페이지를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 웅장한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독특한 실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 사람의 삶의 색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집,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을 형성한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과거로 여행을 떠나 그들의 세계를 그린 장소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테피스트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불교는 계절처럼 인생이 항상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가을에는 나무잎이 떨어지고 봄에는 새로운 꽃이 피듯이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그들이 걸어온 여정,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과정에 감사해야 합니다. 큰 퍼즐이 있고 각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의 일부라고 상상해 보세요. 불교에서는 큰 그림을 이해하려면 점들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승리를 축하했습니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인생의 걸작을 보기 위해 그들의 경험의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무상, 무창이라는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단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들은 많은 것들이 아름답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테피스트리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잠시 그들의 입장에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채로운 테피스트리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실들이 당신의 삶에 엮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의 색깔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면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연결점, 즉 다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의 풍경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는 특별한 지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여정, 고향, 그리고 그들을 형성한 모험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결의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와 감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의 페이지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단계, 그들의 감정을 파악하고 연결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정은 영혼의 언어이며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이 미묘한 방언에 능숙해야 합니다. 불교는 감성지능을 크게 강조하여 우리 자신의 감정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마음 챙김을 기르면서 우리는 모든 상호작용의 표면 아래 흐르는 감정의 흐름에 적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감정과 연결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얼굴 표정, 몸짓, 목소리 톤을 관찰하세요. 그들의 감정 상태에 공감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은 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는 연민이야말로 인간 마음의 신비를 풀어주고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정을 공중에 떠다니는 다채로운 풍선으로 상상해 보세요. 각 풍선은 감정, 행복, 슬픔, 흥분, 어쩌면 약간의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이 풍선을 잡고
그 사람의 감정의 심장 박동을 느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감정 탐정처럼 미묘한 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조용한 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정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무언가에 흥분해서 그들의 눈이 별처럼 반짝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슬픔이 살짝 스며들어 어깨가 살짝 축 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는 공감이라는 멋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 안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친구나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느껴보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은 손을 뻗어 그들의 감정적인 풍선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심장이 작은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슬플 때는 그들의 감정 세계에 잔잔한 비가 내리는 것 같다. 대화를 감정의 춤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말하면서 당신은 단지 말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채로운 풍선을 앞뒤로 전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춤을 자각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감정의 리듬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민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연민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느낄 때 이해의 다리가 생깁니다. 그것은 마치 이봐, 네 감정의 풍선이 보여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만의 풍선을 가지고 여기에 왔어요. 다음에 대화할 때는 감정의 안경을 쓰세요. 그들의 눈의 반짝임, 미소의 곡선, 또는 그들의 말에서 부드러운 한숨을 찾으십시오. 단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풍선을 잡고 감정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 읽기의 세계에서는 감정이 바로 마법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4단계.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거울에 비친 우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관계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 따라 형성되며 우정의 질은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서클에서 공유되는 가치. 불교는 우리가 모든 존재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며 개인의 사회적 연결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생각, 동기 및 열망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거울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조금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의 우정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성찰을 보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누군가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반짝거리고 빛나고 어두운 시간을 좀 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별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독특한 연결 패턴. 불교에서는 질문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친구들은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기복을 위해 거기에 있습니까? 별에 쓰여진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별자리를 연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상호의존이라는 멋진 개념이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퍼즐에서는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면 그 사람의 퍼즐 조각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비춰주는 특별한 종류의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함께 웃고 서로를 지지하고 심지어 약간의 의견 차이도 있는 모습을요. 이 모든 반성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우정의 거울을 살펴보세요.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세요.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별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 읽기의 세계에서 친구는 안내자와 같아서 누군가의 마음과 정신의 신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성찰을 보여줍니다. 5단계. 그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자신을 표현하는지 관찰하세요. 의복은 개인의 정체성, 가치, 자기 인식의 측면을 드러내는 조용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모든 행동을 마음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까지 확장됩니다. 개인이 어떻게 옷을 입고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들이 선택하는 색상, 스타일, 액세서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불교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내부 상태를 반영한다고 가르칩니다. 옷차림의 언어를 해독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의 자아 이미지, 문화적 영향, 심지어 특정 날의 기분까지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옷을 입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는 비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개인적인 이야기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색상, 스타일,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모두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 언어를 관찰하고 누군가가 세상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당신이 패션 사건의 탐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선택한 색상을 살펴보세요. 밝고 활기차나요? 아니면 차분하고 차분한가요? 이야기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생생한 색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약간의 평온함을 즐기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톤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행동하는 마음챙김에 대해 가르칩니다. 옷을 입는 것은 행동이며 모든 행동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의 한 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천에 접힌 부분에 숨겨진 모험과 감정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옷차림을 살펴보세요.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는 조용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감상하세요. 대담함, 편안함, 향수에 대한 이야기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읽는 세계에서 옷은 탐험을 기다리는 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해독함으로써 당신은 누군가의 자기 표현의 독특함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6단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을 읽으려면 먼저 판단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불교는 비판단적인 인식의 실천을 강조하며 우리가 선입견을 왜곡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인식의 명확성을 방해하는 편견, 선호, 판단으로 인해 흐려집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제쳐두십시오. 열린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각 상호작용에 접근하십시오. 불교는 판단할 필요성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간을 창조한다고 가르칩니다. 판단의 필터를 버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필터링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 읽는 데 능숙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이 구름을 제쳐두고 판단의 안개 없이 사람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단을 우리가 실제로 알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붙이는 작은 꼬리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그것 때문에 이러겠구나. 아니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가 이러한 꼬리표를 버리고 사람들을 우리가 가정하는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판다는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모든 것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듭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선글라스를 벗고 이해의 맑은 빛으로 사람들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은 창문을 열고 수용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은 몇 개의 조각이 빠진 퍼즐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정할 때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페이지가 없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무비판적 인식이라는 훌륭한 사상이 있습니다. 라벨링 없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판단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차이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흐리게 할 수 있는 가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부담 없이 마음의 만남으로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태그를 따로 떼어 놓으면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정하고 있는 건가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붙인 태그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음 읽기의 세계에서 판단을 버리는 것은 이해의 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음이 진정으로 만나고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7단계. 명확한 사고를 사용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에서 명확한 사고의 실천은 빛의 등대가 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미혹과 미혹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닦을 것을 권장합니다. 명확한 사고를 통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인식의 소음을 차단하고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해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을 때 명확한 사고라는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십시오. 불교는 우리에게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겉모습 너머를 보고 표면 아래의 진실을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명확한 사고의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신비를 밝혀내고 다른 사람을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에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면 혼란의 어둠을 뚫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이 손전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큰 숲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때로는 약간 엉키기도 합니다. 명확한 사고는 정신의 나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편리한 손전등과 같습니다. 불교는 우리 마음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이 손전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명확한 사고는 마음의 슈퍼히어로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생각을 가르고 진실을 밝혀내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의 더 깊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길을 막고 있는 무성한 덤불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이러한 정신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우리 자신의 판단과 가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산만함의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확한 사고는 정신 탐험가가 되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손전등을 가이드로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자신의 생각에 명확한 사고의 빛을 비추십시오. 당신은 가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편견이 길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정신적 장애물을 제거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명확한 사고에 손전등을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이 조금 흐려진 걸까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풍경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 읽기의 세계에서 명확한 사고는 우리를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해가 꽃피울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을 만듭니다. 생각의 숲에서 명확한 생각은 진정한 연결의 길을 밝혀주는 햇빛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즉각적으로 읽는 여정은 인간관계의 깊이에 대한 심오한 탐구입니다. 불교 지혜의 원천에서 우리는 이해의 길을 밝혀주는 보물 창고를 발견합니다. 주에 깊게 듣고 삶의 테피스트리를 감상하고 감성 지능을 포용하고 우정의 거울을 되돌아보면서 말입니다. 옷차림의 언어를 해독하고 판단에서 벗어나 명확한 사고를 배양함으로써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문을 엽니다. 불교는 누군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조작이나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진정한 열망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등불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삶에 통합함으로써 우리는 공감을 향한 혁신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의 마음과 마음과의 연민과 심오한 연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일련의 불교 가르침을 원하시면 댓글 섹션에 YES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